짧게 시간 관계상 짧게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도요 또 다른 방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카톡이나 텔레그램 까는 거랑 다르게 불법을 행했다는 건데 네. 엄청 심각한 범죄예요. 범죄성이 더 중요해. 여기서는 윤석열의 범죄가 더 중요해. 네.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인데 어제 보도 한번 보세요. 홍준표는 쏙 빼고 윤석열만 9차례 대세로 몰아가기 정황.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홍준표를 아예 빼버리는 상황 있잖아요. 네. 가상 대결 해갖고 저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재명 대표랑 붙이든가 이낙연 전 총리랑 붙이던데 거기에 홍준표는 안 넣고 맨날 윤석열만 넣어주는 거예요. 저거는 불법이 아니면서 계속 윤석열을 키우는데 너무 제격인 방법이었던 거죠. 아니 경선 후보가 4명인데 계속 윤석열하고만 붙이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이 후보라고 생각하게 하는 네.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런 짓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랬습니다. 나라면서 내가 홍준표라면 지금 뒤집어 엎어야 돼. 그렇죠. 지금 대구에서 지금 탱크 몰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을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아니 그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 무식한 그 이미지 때문에 정치 오래 한 홍준표가 낫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당심에서 엎어버린 거야.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심이 그러니까 57만 명 당원 명부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여론조사 대상의 모수가 57만 명이면 사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하고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명만 넘어도 사실 일반 여론조사하고 똑같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명태균이 일종의 이렇게 탄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대답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골라내는 작업을 이 반복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골라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윤석열한테 필요한 숫자만 쪽쪽 뽑아내는 방식으로 상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태균 입장에서는 그 여론조작은 명태균의 범죄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상납받은 건 윤석열의 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선 때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 때도 피해 나는 정말 이상한 여론조사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윤희숙한테 전현희 후보가 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유일하게 나왔던 게 피해 날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의뢰한 쪽 언론사든 개인이든 간에 질문지를 줘요. 이걸로 물어봐 달라고. 순서 그대로 물어봐 달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당시에 대선 때 피해 날과 한국갤럽을 비교해 봤습니다. 누가 더 많이 이겼냐인데 피해 날은 윤석열이 48번, 이재명 후보가 2번, 50번 중에 저 퍼센테이지는 거의 95% 이상. 와, 씨. 근데 한국갤럽은 이재명 후보가 15번, 한국갤럽이 윤석열이 6번, 동률이 4번 나왔던. 그럼 뭐 굉장히 뭔가 편향도 있잖아요. 너무 기울어졌네요, 진짜. 이렇게 딱 대조해서 보니까 피해날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했는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비교 중에 나는 윤석열, 이재명 누구 찍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름 비율이 나중에 이제 그 선거가 가까워지면 점점 줄어들긴 하거든요. 근데 피해 날은 그 모름, 무응답 이 비율이 와. 한국갤럽 33, 한국리서치 등 26.0, 23.0 없다 또는 모름 무응답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해 날은 없다가 2.8, 모름이 1.9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른 데에 비해서 15배에서 이 정도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TMI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PNR에서 내놓은 그 여론조사 결과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다른 조사 결과들하고 20대 표본 있잖아요. 20대 표본을 보정을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20대 표본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표본은 못 채워가지고 다른 연령대의 결과를 가져다가 보정을 하거든요. 못 채웠다고 보고하고. 근데 PNR 여론조사는 20대를 무조건 다 채웁니다. 그것도 이 여론조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거죠. 왜 다른 더 크고 돈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20대 표본을 못 채우는데 맞아요. 왜 돈도 없는 PNR만 그걸 다 채우느냐 하는 거죠. 당원 명부하고 연락처가 있으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까지 나오는 확실한 안심번호예요. 우리가 안심번호라고 하는 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안 사는데 동작구에 주소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한 안심번호가 당원 명부에 들어있는 전화번호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 그 보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대 남자 숫자가 20명이 필요해. 근데 실제로 전화 받은 사람은 막 채워보니까 여러 명이 모자라. 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이터가 아직 개수는 못 채웠지만 만들어졌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로 보정해버리는 거예요. 표본은 작은데 샘플이 안 채워지면은 요걸 갖다가 기존에 부족한 상태에서 곱하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건데 여기에 보면은 윤석열 얽혀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 그 홍준표도 굉장히 뭔가가 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도 뭔가 낀 게 있으니까 말 못했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명태균의 조사 의뢰한 전 대구 공무원 홍준표 파이팅 댓글 삭제돼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 대구 공무원이 전직 김영선 의원실 보좌관이었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대구 공무원이 이제 저기에 썼고 그 나중에 서초구에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를 해요. 거기에 홍준표가 이제 화이팅 이렇게 쓰는데 저 관계에는 또 홍준표 아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 대구시의 공무원이었던 것도 대구시 서울본부가 있잖아요. 또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지금 다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세게 나왔다가 뭐 저번에 한번 페이스북 글 썼다가 또 명태균이 한마디 하니까 지우고 막 이런 거니까 지금 대혼돈의 시대에 국민의힘이 지금 왜냐하면 중요한 정치는 다 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댓글까지 저렇게 다 찾아서 지우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막 별놈이 다 뭐 한다 뭐 가소롭다 막 비난하고 막 명태균이는 그저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자신 있냐 난타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방법 중 하나이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한테는 아 모르겠다 이것들 진짜 그러면서 사실은 탄핵으로 가고 있는 것까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SNS도 이러고 있는 거 지금 대구시장을 안 돌봐 신경 쓰여서 그동안 조용했었잖아요. 명태균 씨가 등장한 이후로 한 2주 넘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 2주 동안 너무 이상하리만큼 홍준표가 조용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고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자비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겠다는 거를 자백받았고 즉각 사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자비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걸 도대체 누가 믿으란 말입니까? 내가 지금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이 내 월급을 털어가지고 내 주군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직접 몇백만 원짜리를 의뢰했다고?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홍준표도 펄펄 뛰지만 오세훈도 마찬가지예요. 운운하는 건 가소로운 주장이다. 처음 보는 한낱 정치인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난센스인데 억울하면 또 울면서 기자회견 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자, 명태균은 확실하게 뭔가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시장님, 홍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 예. 근데 저분들 왜 마침표 대신 물음표 찍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저기 무슨 규칙이 있는 거예요. 뭐 나는 이런 파다. 막 우리 라인은 이렇게 쓴다. 뭐 이런 뭐 표시인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망신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보완유지.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한글날이 엊그저께인데요. 자, 어쨌건 저는 이게 그 카톡 내용이 이제 저 텍스트로 정리해 놓은 거죠. 아, 요게 이거예요. 아까 말한 여론조사 조작의 결정적 증거. 명태균, 강혜경 통화 카톡이 아니고. 그러면 핵심은 강혜경 씨가 이제 21일 날 국회 나오면 저 이야기 할 거예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이다. 그러니까 저 대화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이번에 원가가 얼마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표본 2,000명에 4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40만 원이 뭐냐면 그 여론조사 기계라고 알려져 부르는 그 장치가 전화를 거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 가지고 상대방이 받으면 요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요금 부과 안 되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끝까지 응답을 안 하면은 무효
그 조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응답률이라는 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는데 받았다가 응답이 아니라 끝까지 다 대답을 한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표본 1000명을 채우려면 보통 응답률이 뭐 작으면 1.9%, 많으면 5% 정도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응답률이 5%면 나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5%니까 1만 통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1만 통을 돌려야지 그러니까 1000명이 받았을 때 응답을 하면은 그게 5%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0통을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 얻었다. 그 원가가 40만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다 헛수라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저 여론조사 들어갈 때 기계로 돌리는 건요 돈 비용 얼마 안 들고요. 문제는 안심번호예요. 아 그러니까 그 통신사한테 번호를 받을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명태균 씨는 다 RDD로 했잖아요. 안심번호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전화 요금만 나가는 거예요. 내 전화번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 막 돌렸는데 없는 전화번호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이게 중요하거든요. 안심번호는 그게 다 나온 상태에서 돌려서 받는 사람 것만 이제 취합을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골 때리는 상황. 문제는 윤석열이는 알았냐 몰랐냐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돈 들어가는 거 알 텐데. 돈 들어가 알 텐데 그걸 뭉개고 있다가 뭔가 그 윤석열이하고 저 명태균하고 막 빈정상하고 떨어져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이걸 못 해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 거고 선거법은 이미 이제 명태균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자금법으로 걸 수 있어요. 저건 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썸네일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셔도 굉장히 그 뭐랄까요 고민이 많았던 지점이에요. 카톡은 2000건, 근데 아주 막 뒤집어질 내용은 200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을 안 읽으시고 뒤집어질 카톡 내용만 200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윙크님, 국힘당 당원들 착하네. 자기들 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는데도 조용하네. 그러니까요. 권오규님, 자 2개월분 시청료 보내드립니다. 어이구 빨간색. 늦어서 죄송합니다. 새날 가족분들 모두 곧 다가올 새날에 환호하시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며 화이팅합시다. 리틀보이 용산에 한정 투하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리틀보이 핵폭탄, 원자폭탄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